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랜슬롯이 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테스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렌타인은 자기 계획을 실행하죠. 무료 유심칩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걸 통해서 음모를 꾸미는 장면까지. 그리고 또 해리와 발렌타인이 중간에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서로 이제 발렌타인이 해리를 추적하고 해리도 이제 발렌타인을 추적하는 그런 장면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발렌타인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전에 내가 공감이 간다고 일부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나는 좀 현실적이라고 봐. 근데 유심칩이 그렇게 나눠주는 거에 있어서는 물론 당연히 허구적인 게 많긴 하지만 우리가 뭐 핸드폰 써서 다 알잖아. 그냥 뭐 그런 게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소리로 조종을 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는 분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예전에도 좀 있었고 뭐 28주라든가 아니면 저희 월드워지 뭐 좀비 떼들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뭐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런 게 나왔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나는 좀 현실적이라고 조금은 생각은 하는 게 사람을 조종하는 데 있어서 감각기관이라든가 그런 게 좀 예민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현실성이 있고 물론 만화적인 설정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또 그 얘기를 하잖아. 인구수를 좀 줄이고 뭐 해서 그런 것도 나한테는 좀 와닿았던 것도 있고 시험 본 거 중에서는 이제 에그시랑 이제 구유한 데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 여기서부터 에그시의 좀 진가가 발휘되지 않았나. 갑자기 자다가 수중에 이제 빠졌을 때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것인가. 에그시만의 방법으로 이제 해결하는 방법도 나오고 개인적으로는 낙하산 장면이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는 솔직히 나는 그때 정도에는 좀 빠져 있었나 봐. 난 진짜 한 게 없는 줄 알았거든. 거기에서 이제 그 에그시의 진가가 더 마지막으로 더 빛을 발하지 않았나 시험에서는. 저는 사실 이 테스트 과정이 사족처럼 느껴져서 좀 지루하긴 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화 같으면은 그렇게 해리가 나오고 해리가 에그시하고 접점을 가지고 이 에그시가 해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장하고 뒤에 있는 뭐 이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나갈 수 있잖아. 근데 여기다가 복잡하게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을 깔아준 게 약간은 좀 사족 같았거든. 뭐 굳이 저렇게 안 해도 해리의 죽음을 보고 인상을 깊게 받아서 흥분해가지고 해리의 뒤를 잇고 뭐 이런 식의 설정도 되게 많잖아. 흔히 볼 수 있는 스토리지. 근데 뭐 그런 게 아니고 굳이 테스트 과정을 넣어서 저렇게 한 거는 그냥 그야말로 허무맹랑함과 유머러스함을 좀 과시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했어. 뭐 테스트 과정들 보면 되게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이야기가 갑자기 두 개로 확 나뉘거든. 그러니까 발렌타인과 관련해서 킹스맨들이 움직임을 갖는 거랑 시험 보는 와중에서의 그 재미. 스토리를 두 개로 그냥 나누었다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B급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테스트 과정도 용인해줘야 된다 라고 하기에는 난 좀 너무 초반에 나온 그거랑 너무 다르니까 이게 뭐야 그냥 갑자기 자고 그래, 있는데 그래. 물속에서 잠수 타고 있는데 갑자기 거울 깨갖고 탈출하고 갑자기 무슨 낙하산 타고 막 야 재밌지 너네들 근데 너네 낙하산 하나 없다 메롱 이런 거잖아. 이게 뭐야. 땅에 떨어져 보니까 낙하산 있고. 낙하산 있고. 그러니까 웃기려고 난 넣은 것 같아. 이거는 네가 말한 대로 스토리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 하나는 진짜 중요하고 이 작품의 중심 스토리고 이거는 진짜 병아리들 모여놓고서 그냥 짹짹거리는 이런 스토리잖아. 그래 그러니까 병아리들 짹짹대는 중에 제일 크게 짹짹대는 애가 킹스맨인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난. 니네들이 얘기한 것 중에 딱 그게 보이는 게 개를 고를 때 나오지. 딱 개를 고를 때. 불독 딱 고르잖아. 얘가 나중에 커서 정말 싸나운 애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애완용이 돼버리네. 그래서 이거 웃기려고 넣은 건 알겠는데 사실 웃기려고. 굳이 없어도 되는 흐름이 아닐까. 웃기려고 넣은 것도 알겠고 또 중간중간에 막 사람 뭐 맨 처음에 초반에 뭐 여자애 뭐 익사해서 죽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안 죽은 거고 그런 것도 약간 당위성을 달아놓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킹스맨에 대한 뭐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처발려서 죽고 서로 싸워서 죽던 우리는 상관없다. 단지 우리 킹스맨은 고귀할 존재일 뿐이다. 누구를 필요에 의해서 절대 살인하지 않는다. 우리 아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책임을 일하는 거다. 라고까지 말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고귀해. 우리는 끝까지 무결한 존재야. 이래놓고서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내가 지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그 퍼스트 클래스 보면은 거기서도 이런 게 나오거든. 애들 훈련시키고 뭐 그런 게 나오거든. 그런 걸 좀 차용하고 싶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잠깐 들었어. 그것도 밑도 끝도 없는 게 그 강아지 쏘라 그랬는데 그
그 애글씨가 빡쳐갖고 아니 당신도 강아지 싸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냐. 그래 나도 강아지 쌌어 이러잖아. 딱 갔더니 박제돼 있는 거 있잖아. 그래서 아니 너가 쏘고 박제돼 있는 거 이렇게 만들었냐고. 미친놈이냐고 미친놈이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공포탄이라고. 아 이것도 어디까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스토리를. 아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거 보면서 역시 B급. 아 그래서 그리고 그 맥거핀들이 좀 있지. 그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그 에그시가 차량 추격신에서 여우 때문에 사고가 나잖아. 그래서 걔의 어떤 동정심을 보여주고 선량한 애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데 거기서 걔를 안 죽이잖아. 그것도 이제 연결은 되는데 그러니까 에그시의 어떤 이 캐릭터적인 특성, 선량함, 순진함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 어차피 얘는 후반 가서 그냥 잘 싸우는 그런 본 시리즈의 그런 제이슨 본하고 크게 다를 게 없거든. 로봇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물의 그런 개성적인 특성이나 성격이나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맥거핀인 거지. 그냥 장식으로 넣어놓은.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다니까 잠깐 그거 놀라고 그거 넣은 거 뿐이고 우리가 얘기한 결국 얘는 것도 살인 있구나. 기계가 될 놈이었어. 그리고 우리- 킹스맨 이거 시험도 병아리 중에 짹짹거리다가 결국 얘가 될 거였어. 아 그리고 또 웃긴 게 하나가 그거였다. 기차 씬이었다. 기차 그 선로 지나가는 거 있잖아. 너 우리 정체에 대해서 얘기할래 뭐 안 할래 막 그런 거 있잖아. 킹스맨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막 그러면서 그것도 조금 어이없긴 했지. 그 마지막 애가 다 불잖아. 킹스맨은 뭐 어떻고 저런 거 막 하면서 막 다 부르는데 근데 나중에 걔가 또 나오지.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한 대 맞고 죽고 죽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리고 또 여자애도 얘가 킹스맨이잖아 사실 랜슬롯이잖아. 근데 얘 비중은 하나도 없어. 아니 오늘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오늘 플롯을 분명히 효식이가 썼는데 효식이가 다 쓰면서도 에이씨 막 그러면서 쓴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난 보면서 몇몇 장면에 재밌고 웃겼지만 내용적으로는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굳이 똥폼 잡아야 될 이유도 없고 이런 데서 막 그런 게 너무 많았지 내 기준에서. 그 랜슬롯 같은 경우에는 그게 패러디지. 그러니까 아서왕 시리즈에서 랜슬롯이 최고의 기사긴 한데 나중에 최고가 되는 건 갤러헤드거든. 후계자처럼 물려주는 뭐 이런 거거든. 뭐 그런 거 패러디겠지 일종의. 그리고 킹스맨이 스타워즈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는데 아까 오비안 케노비 얘기도 했지만 이 주인공의 에그시도 루크 패러디야 루크 패러디. 루크하고 오비안 케노비의 관계가 에그시와 해리의 관계잖아. 오비안 케노비 죽으면서 얘가 각성하는 것처럼 뭐 해리 죽으면서 에그시가 각성하지. 그리고 이게 노골적인 스타워즈 패러디하는 증거가 기상학 교수 있잖아. 난 처음에 납치됐던 걔가 스타워즈 주인공이잖아. 맞아. 뭐 그런 점에서 비슷하고 라이온 킹하고도 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라이온 킹이 더 잘 만들지 않았나? 난 라이온 킹에서도 똑같이 느낀 게 이 무파사는 존나 간지인데 신바는 좆도 없어. 그냥 아버지 혈통빨이야.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함을 작품 내내 유지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약간 감정이입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하잖아. 허무맹랑함이 아니라. 근데 이거는 완전히 전복을 시켜버리지 그냥. 이거는 허무맹랑한 영화야 하고서 알아서 이렇게 봐. 주입을 하지. 세뇌를 시키고. 그치 총 사격 장면 하면 연습한 장면 없었는데 총을 더럽게 잘 쏴. 아 맞다 그건 좀 아이러니하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아이러니하긴 하다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리랑 발렌타인이 이제 만나는 장면. 나를 뭐 거구의 명사로 만들어줘서 얘랑 접촉하게 해라 발렌타인이랑 만나는 장면이 이제 또 나오는데 이것도 꽤 인상 깊죠. 난 그건 딱 장고 생각나더라고. 디카프리오하고 크리스토퍼 왈츠 아 이제 맞죠. 둘이 대립각을 펼치는 장면을 이제 롱테이크로 찍은 그런 게 있잖아. 음. 그런 거 딱 생각나더라고. 작품에서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인물 두 명 갖다 놓고 대립각을 부각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 거기서 대립각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들도 뭐 재밌긴 하지. 뭐 햄버거가 나온다든가. 얘는 꾸러기 모자 쓰고서 막 힙합퍼 기믹 쓰는데 얘는 완전 신사 기믹이고 레슬링 보는 느낌 WWE 얘는 신사적인 선영인데 얘는 양아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지. 나는 뭐 어떠한 정의로운 뭐가 되고 싶었는데 우리 서로 너무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다라든지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는 등 애쓰려고 하는 느낌은 나긴 났어. 그리고 과거를 똑같이 향수하는 적대자들. 그리고 이제 딱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우리가 빵 터졌지. 빅맥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맥도날드 메뉴 중에서 뭘 드시겠어요? 해피밀이. 그러면서 이제 아니야 자긴 빅맥이라 그랬고 빅. 마지막에 해피밀 고맙다 그랬어. 맞아. 이것도 드립이야. 아 진짜. 미국 사회에 대한 뭐가 되게 많이 꼈나 봐 감독이. 막 깔려고 되게 노력한 것 같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힙합과 정장 딱 대비되는 그런 거잖아. 결국에는 좀 그런 거 까는 것도 있고 후반 부분에 왜? 양장점에서 같이 만나잖아 또 아. 발렌타인이랑. 그때는 또 억양 갖고 뭐라 그러고
미국 억양이랑 뭐 영국식 억양이랑 비꼬듯이 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막. 흑인 억양이지 이게. 음. 근데 사뮤엘 잭슨이 되게 웃긴 발음을 어. 과시하면서 음. 콜린 퍼스 보고 네 발음 너무 족같다고 막 이러잖아. 음. 우스꽝스럽다고. 근데 자기 발음이 더 우스꽝스럽거든. 그 교회도 써 있잖아. 미국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막 이렇게. 뭔가 좀 까고 싶었나 봐 감독님이가. 일부러 약간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 하여튼 그리고 해리가 빅맥 세트 주니까 트윙크하고 와인 세트가 더 좋겠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 후식으로. 맞아. 그런 것도 개그고. 그러니까 솔직히 조금 우리가 개그 이해 안 되는 것도 조금은 있었을 거야. 터졌을 때도 있었을 텐데 그거는 조금 문화 차이라고 봐야 되지. 그런데 우리는 햄버거만 봐도 그냥 빵 터졌잖아. 그냥 재미있게 만들려고 한 거구나 그렇게 아는 거지. 뭐. 지금 상황이 스파이 영화 같지 않냐. 그러니까 음. 나는 젠틀한 영웅이 되고 싶었어. 나는 과대망상증 악당이 더 좋다. 뭐 이런 건 센스 있는 대사들 대놓고 하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감독이 자기가 하고 싶은 영화나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잖아. 근데 여기선 배우가 대신해 주잖아. 나는 이런 영화 찍고 싶다고. 이런 스파이 이런 첩보물 찍고 싶다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배역이라고.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하니까 근데 이렇게 언급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또 상황이랑 또 잘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더라고. 굉장히 괜찮은 장면이었어. 이 장면 하나. 그렇지. 진중하지 않는 장면일 수 있는데 햄버거 나오고 이러니까 그 배우들 복장도 그렇고 근데 그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감독의 의도가 정말 제대로 말을 통해서 전달된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킹스맨 시험에서 에그씨가 떨어지게 되고 한 교회에서 발렌타인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다 죽이는 장면. 이게 인과관계를 조금 정리하자면은 배우를 추적하기 위해서 교수를 찾아가는데 교수에게서 나온 칩의 신호가 이 발렌타인 회사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되고 이 회사에 있는 수백만 직원들을 다 추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발렌타인 비서 옆에 보니까 수사한 자국이 있어서 이게 발렌타인이 배우구나 라고 압축을 하지. 이거는 사실 대충 만든 각본인데 어차피 이 영화는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영화니까. 신경 안 쓴 거지 거의. 교회 장면. 액션씬으로는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감독이 대놓고 얘기했어. 자기는 이거 찍을 때 올드보이 한번 오마주 해보고 싶다. 일당백의 모습을 좀 그려보고 싶었다 그랬거든. 근데 이게 진짜 설정을 나는 솔직히 좀 잘했다고 보는 건 뭐냐면은 일단 그렇게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그게 말이 돼? 저게? 말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주인공 자체는 일단 요원이잖아. 요원이고 사람들이 이제 화나서 이제 분노적인 게 이제 좀 더 늘어나고 이제 이성을 잃게 되잖아. 결국에는 막 서로 이제 막 싸우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제 얘는 훈련 받은 상태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남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라든가 그 롱테이크로 찍었거든. 5분 동안을. 촬영 장면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찍었다. 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것도 한 번에 찍으려면은 진짜 힘들잖아. 근데 그게 원사인 났대 그냥. 원테이크로 딱 찍어버린 거라 가지고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대 그냥. 스태프들 편했겠다. 그걸 어차피 또 다 때려 부시고 뭐 한 건데 그걸 갖다가 또 세트를 갖다가 또 새로 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잠깐 딴 얘기긴 한데 발렌타인이라는 악당에 대해서 얘네들이 몰랐는데 킹스맨에서 맨 처음에 그 과학자랑 접촉하고 과학자 머리가 터져버리고 입원을 하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들고 막 얘기를 하다가 발렌타인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우린 정보가 없다. 라고 했는데 에거씨가 갑자기 뭐? 발렌타인 모른다고? 오늘 TV에 나온 유명한 놈이잖아. 이 놈 아주 똑똑한 놈이라고. 딱 그러니까 그때 유심칩 나눠주는 게 그때 화면을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술하다는 거야. 그치. 킹스맨이면 뭐래. 지금 오늘 TV에 나온 것도 모르는 놈들인데. 그것도 까는 거 같아 그냥. 그것도 이 B급 영화임을 지향함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유심칩을 지가 씹어놓고 간 거잖아. 뒤통수 뒤에 이제 뭐 남는 게 있었잖아. 근데 뭐 지가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자기를 실험을 해보는 양 그렇게 가는 것도 조금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좀 있었긴 했나 봐 관객들 입장으로서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 씬이 완성이 되고 우리 형이 제일 어이없었던 게 그거래.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하잖아 발렌타인이랑. 뭐 야 그렇게 허무하게 죽냐? 막 그러면서 야 제가 좀 끝에까지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 문제는 또 에그시한테 또 바통 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허무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복수에 이제 좀 불을 지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들지. 교회씬 같은 경우에는 난 굉장히 분석할 여지가 많다고 보는데 매끈한 폭력이 나오잖아. 경쾌하고.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보통의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귀환을 하든가 아니면 최종 보스 만나서 박살을 내든가 아니면은
뭐 라이온 킹에서 무파사가 스카에게 죽는 것처럼 굉장히 비극적으로 죽던가 좀 무게감 있게 허무하지 않게 이래야 되는데 그냥 허무하게 죽지. 사뮤엘 잭슨이 현실은 영화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영화적으로 죽여버리잖아. 맞아. 이것도 모순이지만. 맞아. 근데 교회씬 같은 경우에 이 폭력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세뮤엘 잭슨이 유심칩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신호를 발생시켰기 때문이잖아. 그러고서 콜린 퍼스가 나왔을 때 세뮤엘 잭슨이 죽이는데 죽이고 나서 굉장히 몸서리를 치잖아. 어이구 너무 징그러워 막 이러고. 근데 옆에 있던 비서가 교회 안에서 몇 명을 죽여놓고 이거 한 명 죽인 거 가지고 다들 아 맞아 뭐냐고. 맞아. 그래. 근데 세뮤엘 잭슨이 아니 저 새끼들은 지가 빡쳐서 자기들끼리 죽인 거지 난 얘 한 명만 죽인 거다 이러잖아. 이게 근데 노골적인 풍자지.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영화를 본 관객이야. 세뮤엘 잭슨은 감독이고 감독은 말은 뭐야. 관객들이 폭력 보고 좋아하는 거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고. 나는 뭐 별 생각 없었다고. 내가 만든 매끄러운 폭력 보고서 낄낄거리면서 즐기는 건 너네들 아니냐고. 이런 노골적인 풍자가 꽤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거는 확실하다. 영화에서 나오는 경쾌한 폭력을 보면서 즐기는 것 자체가 사실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폭력을 보면서 즐기고 나오잖아. 그리고 감독은 그걸 보면서 이제 비웃는 거지. 이런 거나 보고서 즐기는 중생들아 이런 거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어. 더 별 생각이 안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 그 설교 내용이지. 껌덩이들 다 죽어야 되고 동성애자들 죽어야 되고 하여튼 뭐 별 이상한 거 가지고 다 죽어야 된다고 얘네들은 차별 막 같은 걸 많이 하자고 악이라고. 봤어. 그래서 막 폴리퍼스가 그 장면에서 나오려고 하는 이유도 어. 내 마누라는 흑인 껌둥이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 나는 악마의 사도다. 막 사도다. 이런. 난 악마의 사도니까 막 그거 자체가 얘네들이 죽어 마땅하니까 얘네들끼리 싸워 죽어도 죄책감이 안 드는 거지 관객 입장에서. 그래서 더 후반부에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왔을 때 죽는 장면은 사실 안 나오고 서로 때리는 장면만 나와. 근데 때리고, 여기서는 진짜 잔인하게 나오잖아. 어. 망치로 누구 막 찔러 죽이고 칼로 어. 그냥 바로 찌르고 어. 총으로 쏘고 막 어디 부러뜨리고 막 그런 장면 나와도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 장치였지.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그거였다니까.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지 사무엘 잭슨이. 결국에는 쓰잘데기 없는 인간도 너무 많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잖아. 이제 인구수를 좀 감소함으로 인해서 규칙을 지키는 애들만 뭐 남고 쓸데없는 애들은 뭐 죽어도 내 책임도 아니고 이거는 인류를 위한 일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오바마 뒤통수도 나오잖아. 그러면서 막 설득하잖아. 막 이거 정말 뭐 이게 맞는 얘기 아니냐고. 심지어 오바마마저 오케이 했어. 오 그러니까 오바마도 여기 심어놨는데 여기다가 나도 그거 보면서 얘라 이게 말이 되냐 막 그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근데 부호니까 또 말이 되잖아. 발렌타인자 부호들만 또 모셔놓고 이제 뭐 그런 거 설명을 하잖아. 존나 아이, 빵 솔직히 말은 안 되지. 그냥 어디 만화 같은 데서나 이제 통하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존나 빵 터졌지. 오바마를 설득시켰다고? 아무튼 이 교회 씬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폭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폭력을 즐기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관객이 갖고 있는 폭력성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다고 봐. 확실히 그런 풍자적인 의미도 있었고 나는 액션 씬만 두고도 음. 좀 분석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치. 원테이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 굉장한 연습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엄청나게 했대. 그리고 액션도 굉장히 매끈해. 음.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나오는 음악이 너무나 중요했어. 아, 왜냐면은 음악이 뭐였지? 이 혹시 음악이 제목 알아? 레이너드 스카이너드의 프리버드라는 노래인데 원래 내가 알고 있던 노래야. 어. 9분짜리 노래인데 어. 이 노래가 내가 왜 알고 있냐면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기타 솔로? 기타 솔로 그 중에 2위인가 하여튼 몇 위 한 건데 노래 나오는 장면이 기타 솔로가 나오는 그 장면이야. 굉장히 길어. 그리고 템포도 빠르고 굉장히 신나. 그걸 잘 차용했지. 그래서 액션씬을 보는데 되게 잔인하고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흥겨워. 그냥 경쾌 좋아. 리듬의 재밌어. 정말 마취를 시키는 거지 음악으로. 쾌락을 정말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음. 그런 연출이었거든. 그래서 이 장면은 두고두고 화제될 만한 장면인 것 같아. 분석도 액션씬 그 자체만으로도 분석이 되고 동선 자체도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 지금 한 번 보고 났으니까 어떻게 뭐 외울 수는 없는데 나도 한번 보고 되게 깔끔하고 매끄러웠거든. 음. 그 막 뭐 때리고 뭐 총 날라오니까 피하고 그거 이용해서 이 사람 또 죽이고 이런 게 다 합이 다 맞아야 되는데 굉장했어. 근데 킬빌 1부의 그 엔딩에서의 70대 1 씬하고 난 비슷하다고 봐서 꽤 그것도 비슷한 연출 방식을 썼으니까 그거는 이제 타란티노만의 방법이었던 거. 그래서 뭐 이런 류의 연출 자체가 엄청나게 뭐 혁신적인 시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지. 일당백 오마주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난 섬뜩했던 게 이거 다 보고 나서 페이스북 보다가 위키트리인가? 뭐 거기에서 올려놓은 거 봤는데 이거 촬영 다 끝나고
다 같이 어깨 동무하고 찍은 사진 봤거든. 진짜 나그 봤는데 야 씨, 저렇게 찍고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나 막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되게 재밌게 찍었나 봐. 정작 당사자들은 그러면서 되게 뿌듯함을 느껴 하더라고. 막 뒤에 다 부서져 있고 막 어질러져 있는데 막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고 있고. 킬빌 마지막 장면이 어땠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킬빌에서는 만화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영화라서 영화인데 더 영화적인 느낌이 나다 보니까 약간 허구 같은 느낌이 많았다면은 뭐 장도리 씬이나 이 장면은 진짜 있을 법한 느낌의 그런 분위기가 물씬 나갖고 더 인상 깊었던 느낌. 킹스맨도 실제로 맞는 장면이 나오잖아. 얘도 그냥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합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리듬들이 끌어당긴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허무맹랑하지 않기 때문에 더 기억되지 않을까. 장도리 씬이 그런 이유도 마냥 허무맹랑하지만은 않아서 스타크래프트 치면은 밀리와 프리폴의 차이가 아닐까. 아 그러네. 프리폴이라서 더 그랬어도 걸. 프리폴 좋다. 프리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리가 허무하게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그시가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서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서도 그 배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킹스맨 무리라고 해봐야 그 3명이야. 3명이 발렌타인 일당을 무리라고 해. 해치우기 위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막 푸카시는 있는 대로 잡아놓고 뭐 우리가 무슨 기관이고 어디서 돈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고 있고 이러는데 존나 오합지졸 수준에 그리고 몇 명 되지도 않는 거 거기다가 테스트 안 봤으면은 대머리 아저씨 혼자야. 이게 뭐야? 아 근데 그냥 에그시가 그 잔을 바꿔놓고 틀면은 나오는 독약이었잖아. 그거는 너무 뻔해서 사람들도 그치. 보면서 저거는 알 것 같아. 그러고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거는 좀 그렇다고 치고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난 그 테스트 보는 그 아저씨도 원래는 진짜 중후하게 악역으로 많이 나왔던 사람으로 나는 기억을 하거든. 근데 엉뚱하다고 해야 되나? 그 낙하산도 얘기를 했지만 멀린 그거 갖다가 뭐 저렇게 허무맹랑하게 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그 전 작품들 보면 또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고 그냥 좀 이끌어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었나 본데 근데 나는 솔직히 그 상황에서도 좋다고도 생각은 하지만 조금 사람들한테 아쉬움이라고 해야 되나? 로맨스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여기서. 하나도 없지. 그런 기름기를 뺐다고 해야 되나? 난 그런 거는 좀 담백해서 보기 좋았는데 공주는 있잖아 공주. 이제 그거는 마지막에 이제 얘기할 거라서 그거는 남겨두고. 섹스만 있지. 그런 거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세 명이 의기투합하는 거 보면서도 좀 이제 허무맹랑한 작전인 것 같아서 조금 그거는 나도 조금 그거 보면서 의아해했었던 것 같아 그냥. 소매치기 스킬이라든가 해리가 이미 독약으로 쓸 수 있다 이거 알려줬기 때문에 사실 뻔했지 그거는. 그거는 뻔했었고. 세뮤얼 잭슨 기지로 침투하는 것도 고작 둘이 가가지고 비행기 끌고 가서 결국에는 포위되잖아 그것도. 풍선 타고 올라가서 그래. 인공위성 떨어뜨리는 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풍선 중간에 또 터지잖아. 좌충우돌이지 그야말로. 마이클 케인 역할이 나왔을 때 그 잠 바꾸는 거는 뻔한 건데 그 상황에서 이제 마이클 케인이 무슨 얘기를 할까가 궁금했던 거지. 그러니까 난 여기서 허술함이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 이미 악한테 포섭이 됐잖아. 그러고 나서 해리가 죽은 자리에 너를 포섭하겠다. 그 얘기 자체가 이미 킹스맨이라는 그 기관이 과거부터 이런 제한이 많았을 거고 그치. 악의 세력에 가담했을 염려가 있었을 거잖아. 이런 거에 벌써 이렇게 포섭이 됐을 거면 그런 거면은 얘네들이 하는 일이 정의인가 싶기도 하고 이건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극중 설정이 다 무너져가는 나는 상황인 거야 내가 볼 땐. 그래서 그 원탁에 추모 좀 많이 마시던 그 사람들도 있었는데 걔네들은 뭔가 그냥 홀로그램인가 그냥 말 그대로 걔네들도 다 포섭이 된 건가. 만약에 포섭이 되었다면 걔네들도 힘이 엄청날 텐데 왜 주인공이 발렌타인 일당을 해치우려고 할 때 걔네들은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적이든 아군이든 나타났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미 그런 건 없단 말이야. 그런 거 없어. 그냥 딱 이게- 세 명한테 포커스를 이게 딱 맞춰줘 이미 버렸어. 다 무너진 거야 설정이. 세 명한테 포커스를 맞춰버린 거지. 그냥 거기서 네. 끝났고 이제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여기서. 원탁의 기사들은 그 뭐야 그럼 그 나머지 친구들은. 그 홀로그램 보면 다 해리 복사본 같지. 그리고 하는 행동도 똑같이 하고 아예 의미가 없는 거였어 처음부터 내가.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기간일 것처럼 해놓고 사실 아무것도 없던 거야. 어처구니 할 말이 없어서 사라지는. 지금 우리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 할 말이- 이제 그런 아니, 상황이 진짜로 오지, 그 이제. 상황이면은 이제 테스트 시험 안 했으면은 그냥 그 대머리 혼자 싸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와 킹스맨은 몇 명인 줄 알아? 알고 보면 대머리, 랜슬러,
해리, 어. 아서 4명이야. 그러니까 대머리가 멀리 애그- 있지 4명 4명. 그래 이게 끝이야 4명. 이게 무슨 기관이야. 그 양복점 아저씨도 그냥 직원인 것 같더만. 이게 뭐야 지금. 그런 장면이었고 대기권 밖으로 풍선으로 나갈 수 있어? 없지. 이거 머리만 썼잖아. 슈. 나는 갑자기 막 뭘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나? 막 그래서. 그 히치콕의 응. 북북서드 진로를 돌려다 보면은 응. 극 중에 주인공이 접선 포인트로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나. 비행기가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곳에. 그래서 비행기가 나타나가지고 막 총을 두두두두 갈겨. 완전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씬이 있어 하나. 그런 식으로 관객으로 하여금 저 뭐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때문에 웃고 충격을 느끼게 하는 딱 그런 걸 노린 것 같아 그냥.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키게스 느낌이 많이 났어.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침투를 하게 되고 많은 명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노트북을 통해서 위성을 폭파시키고 그러니까 먼저 설명하자면 어. 그 발렌타인이 지금 꾀야 되는 계획이 인간들에게 어떤 폭력성 실험 같은 폭력성, 거 그런 거는- NPC 이 PC방에서 전원 차단시키는 것처럼 딱 버튼을 누르면 인간들이 폭력적이 돼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면서 개체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구가 평화로워지는 뭐 이런 거지. 그런 거를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인간들의 유심칩을 조작해가지고 메시지를 송신해서 인간들을 이제 폭력성에 노출되게 만드는 뭐 이런 건데. 맞아. 그래서 인공위성을 때려 부수는 거고. 때려 부쉈더니 이제 다른 인공위성 통해서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어. 다시 또 이제 가서 아예 발렌타인을 죽여야 되는 상황까지. 어. 그래서 이제 노트북으로 멀린이 해킹을 해가지고 상황을 처리해버리고 뭐 이런 거지. 사실은 이게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해서 사실 남겨둔 거지. 그 유심칩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작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선택된 명사들의 머리를 날려버릴 수 있고 이런 단서들이 이미 이전에 주어졌잖아. 그럼 사실 상식적인 첫 부분이면은 이걸 이용해서 그 상황을 정리할 거를 꾀한단 말이야. 미리 깔고 가지 그런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를 아예 정보를 안 주고 무대뽀로 쳐들어갔다가 위기에 몰려서 궁지에 완전히 빠진 상황에서 아 그거 하면 되잖아요. 맞아 그거 하면 되지 이러면서 상황이 정리되잖아. 정말 허술한 이게 무슨 킹스맨이야. 아까 전에 얘기를 우리가 쭉 해왔잖아. 이거는 B급이요.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들어가고 이제 한 명은 또 올라가서 그 인공위성을 폭파시키는 건데 그래 솔직히 인공위성은 나도 좀 의아해했어. 대기권에 나가면은 일단 내려오면서 그 또 뭐 불이 붙고 뭐 그런 게 있대. 뭐 내가 과학을 뭐 그렇게 많이 알지는 근데 못해서 그게 실험이라고 되나 하여튼 뭐 익스트림 스포츠처에 우주 밖에서 일부러 자기가 떨어진 사람이 있대. 아 근데 맞다 그거 맞다. 성공했다 그러더라고. 레드불 같은 데에서 뭐 어, 몇 어. 가지 영상 했었다 맞다. 우주에서 진짜 몸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야. 어. 낙하산 같은 거 메고. 스카이다이빙처럼 맞다. 스카이다이빙처럼 진짜로. 어. 그럼 몸이 불타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뭐 장비가 잘 돼갖고 불 안 타게끔 했는데 진짜 불을 안 타고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자체도 막 갑자기 호기심 천국이.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또 나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이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에그시가 그 하는 것도 또 웃기지. 코난이 또 나오지. 마취총 총 쏘고 컴퓨터를 뭐 노트북을 뭐 USB를 꽂아서 해킹을 한 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하잖아. 나중에 이제 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빠져나오잖아. 에그시가 빠져나오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또 다시 해야 되겠네. 아까 전에 이제 정훈이가 얘기했었던 거. 야 너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에? 이제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빵 터졌지 거기에서. 그러니까 개그를 친 거지. 그러니까 음. 에그시의 원래 미션은 이 랜슬롯이 위성을 떨어뜨릴 때까지 시간 벌어주는 뭐 이런 거였잖아. 근데 이게 위성을 떨어뜨려도 다른 위성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폭력성을 고취시킬 수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고 네가 직접 가서 그 죽여야 보스 된다고. 목을 따야 된다고. 여기서도 이게 개그를 친 거지. 그러니까 생체로 갖다가 뭐 인식을 해야 되는데 걔가 인식만 안 하면은 뭐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상황이. 그런 거 보면서 참. 그래서 목 따러 갔다가 결국 포위당해가지고 아 우리 좆됐어요 막 이러고 있고. 아 그 유심칩 그거 누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머리 다 터지죠. 아 맞아 그거 그렇게 하면 되지 해가지고 반대로 겨우 상황 하고. 반전시키고.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음악 나오면서 그 머리 터지는 게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폭죽처럼 나오잖아. 엘가의 위풍당당해지고 그래서 팍팍팍 터지잖아. 근데 그게 정훈이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고 만화지 만화. 그냥 뭐 만화처럼 느껴지잖아. 원래 잔인한 거잖아. 머리가 터지는 거 자체가 되게 잔인하고 그런 건데 그거 터지면서 막 사람들이 웃고 있어. 관객들이 웃고 있어. 뭐 저렇게 연출을 했나? 왜 저렇게 연출을 했을까? 막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난 굉장히 끝내주는 연출이라고 생각했어. 되게 독특하다 이 생각은 들었지. 그러고서는 이제 가젤이랑 1대1 붙잖아.
그 전에 이제 공주랑 이제 대화하면서 그런 장면도 나오고 만약에 그런 뭐 잔인한 거라든가 그런 걸 뺐으면은 15세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런 장면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가젤이랑 싸우는 장면도 인상 깊었지. 아 정말 가젤이라는 여자 배우가 그 액션씬 같은 거 보면서 아까 전에 매끄러운 콜린 퍼스의 액션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또 부텔라의 또 매끈한 액션이지 않았나. 에그시도 물론 잘했지. 현실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의족 같고 그 싸우는 거 독특했었어. 여기서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패러디가 됐는데 그 머리에서 폭죽이 터지는 씬은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영화의 패러디지. 그 영화가 어떤 영화면은 이것도 약반 영화인데 좀 장군이 있어. 공군기지 장군이야. 근데 얘가 자기가 소련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풀어가지고 자기가 이걸 마셔서 고자가 됐다는 망상에 빠져 있어. 그래서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공군 비행기에다가 수소폭탄을 실어가지고 소련으로 보내. 그럼 소련에서 미국으로 당연히 공격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미국 관료들이 이걸 알아채고서 대통령하고 다 모여가지고 아 이거 망했다고 빨리 소련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수습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차저차 얘기가 돌아가다가 결국에는 엔딩에서 수소폭탄이 터져. 그러면서 음악이 나오고 굉장히 경쾌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We will meet again. 우린 다시 만날 거예요. 못 만나지? 수소폭탄 터져가지고 지구 망하는 상황인데 우린 그걸 못 딱 만나. 패러디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소폭탄 터지기 전에 인간들이 폭력성이 드러나고 있을 때 에그시의 엄마가 에그시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 이복 동생이지. 맞아. 그 장면도 그 화장실에 아기가 있으니까 화장실 문 부수고서 들어가려고 하잖아. 그것도 샤이닝 패러디지. 자니가 왔다. Here's Johnny. 최고였어. 최고였어, 그 패러디지. 그때.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풀 메탈 자켓이라고 월남전을 소재로 한 큐브릭의 영화가 있어. 거기서 훈련소 장면이 있거든. 그 훈련소 장면이 얼마나 리얼하냐면은 군대 갔던 꿈을 꾸게 될 정도야. 너무 리얼해가지고. 이게 아주 유쾌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진짜 리얼해. 근데 그 장면에서 훈련소 침상하고 인간들 서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거든. 그게 처음에 킹스맨 오디션 볼 때 이 애들이 있던 카메라 구도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 그런 식으로 큐브릭 패러디를 좀 한 게 좀 재밌는 요소였지. 큐브릭 영화를 본 사람이면. 일단 방탄 수트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주인공이니까 안 죽는 장면도 뒤에서 대놓고 총 쏘는데 총 튀기는 장면도 없어. 튀긴 장면도. 맞아. 박혀 그냥. 이미 이제 B급을 지향하고 있다 해서 해탈했어. 이제 나갈 군형이 없는 거야. 미사일 폭격 비행기는 받을 위기에 처해 있고 이제 한 4, 50명 되는 군인들이 자기를 에워쌌어. 그러니까 이제 B급 영화에서도 이거는 이제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딱 떠오른 거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살리는 그 장면이 이건 진짜 그냥 나는 이런 영화 하고 싶어. 그러니까 B급 영화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얘기했을 땐 B급일 뿐이지 이 감독이 하고 싶은 영화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감독이 하고 싶은 영화의 마지막 피날레를 이걸로 장식한 것 같아 나는. 위풍당당하게 말 그대로. 맞아. 엘가의 위풍당당한 행진곡 한 것처럼 머리 그냥 빠바바바 하면서 다 터트려 버렸는데 난 너무 웃기고 박수 치면서 봤거든 그 장면. 웃으면서 진짜. 아 진짜 미쳤다고 약 빨았다고 진짜. 아니 그 사람들이 죽는 장면도 사실 잔인하고 무서울 수 있는 장면인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그런 거 플러스 상쾌함. 상쾌함, 연출 그리고 이런 영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도 용인이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좀 그런 있었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해소가 되면서 아 이 감독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진짜 다 하는구나 그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박수를 쳤지. 너무 웃겼고 말도 안 되는 허구적인 영화적 연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쫄깃한 게 있잖아. 그 폭탄이 위성에 떨어지기 전까지 그 연출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스피디하고 화려하거든. 그래서 관객으로 하여금 이게 B급 영화인 걸 인식하고 있는데도 심장이 쫄깃해지게끔 그런 것도 정말 연출적인 솜씨가 대단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영화의 백미는 그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정의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군인들 무슨 죄야 그리고 명사들이 무슨 죄야 왜 머리 터져야 되는데 근데 그딴 거 상관없어. 그런 다채로운 시각을 줘선 안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집중하고 몰입해서 다른 생각 잡생각 지우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정정당당해야 되거든. 그런 연출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잔인하면은 거부감일면서 내가 이런 영화를 왜 보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재밌게 연출을 하면서 더 깔깔거리면서 이 장면을 극찬하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만들었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밸런타인이랑 끝까지 진짜 살려내려고 그 캐릭터를 갖다가 그 찔리잖아. 그 피를 보면서 또 넘어오는 막 토하고 막 그러잖아. 막
끝까지 살리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 발렌타인가 이제 누우면서 그 했었던 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대사가 마지막에 이제 발렌타인이 해야 될 말을 해야 된다고 너가 아 맞다 네가 뭐 이제 뭐 영웅처럼 이제 나오니까 악당한테 뭐 해야 할 말 그런 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현실은 영화 같지 않아 이러고 그러니까 잘했다고. 뭐라도 멋진 말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네가 이렇게 말했었지 현실은 영화와 달라. 근데 이건 영화거든 그야말로. 그것도 모순이지 패러독스. 그 사무엘 잭슨이 칭찬하잖아.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진짜 효식이가 말한 것처럼 나는 이런 영화 하고 싶었다. 그 사람이 그냥 답을 주는 것 같더라고 관객들한테. 그러고서는 이제 에그시랑 이제 나중에 그 공주랑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끝나잖아. 그 덮으면서 007 패러디지 그건. 그런 건 마지막에 섹스 씬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뭔가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나오는 장면들 같아. 그런데 여기 안에서 다 짬뽕이 되고 믹스가 돼서 딱 나왔는데 결과물은 난 개인적으로는 좀 좋았다고 봐. 유쾌하게 잘 이끌지 않았나. 물론 허무맹랑함도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중후반에 더 잘 살린 것 같아서 나는 괜찮았던 것 같아. 자 거의 마무리까지 왔습니다. 총평을 조금씩 해주면 그리고 보너스 영상. 아 맞다 보너스. 영상? 뭐 보너스. 중요한 건 아닌데 아, 이제 중요하지. 에그시가 모든 나중에. 미션 컴플리트 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콜린 퍼스가 이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자기 양아버지 패거리를 두들겨 팬 거를 그대로 똑같이 하지. 맞아. 보너스였고 그러면 총평해보고 이거 일단은 매튜본이 얘기를 했어. 인터뷰하면서 질문자가 질문을 했는데 혹시 이거 잘 되면은 2편 찍을 생각 있느냐. 근데 사람들 그 생각하고 있거든. 2편 나왔으면 좋겠다고. 요즘에 우리나라도 좀 그렇고 외국 것도 좀 그렇고 좀 진실을 파헤치고 뭐 그런 영화들이 좀 많이 나온 터라 좀 유쾌한 게 좀 안 나왔고 조선 명탐정 같은 게 그래도 조금 나름의 선방을 해주고 있는 거는 물론 배급사 쪽이라든가 뭐 영화관의 문제도 조금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영화 내용 자체가 파헤치는 건데 코믹하게 이제 좀 그려낸 게 많거든. 그리고 나도 니네들한테 이제 킹스맨을 보자 하기 전에 얘기했었던 거는 그냥 생각 없이 편안하게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봤으면 그냥 하는 마음이 컸거든. 근데 그 감독이 이제 잘 되면은 또 찍겠네 하는 얘기에 뭐 어느 정도 넘으면 또 찍어야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또 이제 질문자가 물어봤어. 이 편에 대해서는 뭐 구상한 게 있냐 머리 긁적긁적거리더니 대충?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 편은 구상하고 있나 봐. 그런데 사람들도 지금 호응도 좋고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글로벌 기준이 되겠지만 내 생각에는 글로벌적 기준으로도 이런 영화가 B급으로 많이 평가를 받긴 하지만 유쾌하고 재밌으니까 보는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관객들이. 그리고 생각 없이 보기에는 내가 봤을 땐 이게 딱이거든. 다만 조금 잔인하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18세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만 아쉬움은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14세래네. 나는 몰랐었는데 등급위원회가 14세를 매겼대. 야 중고생들 다 킹스맨 놀이 하겠다. 그러니까 딱 그게 딱 느껴지는 거야. 하키의 폭력성은 어쨌든 간에 나는 콜린 퍼스의 재발견 그리고 만화적인 설정이긴 하지만 악당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점. 액션은 뭐 눈요깃거리 되는. 나는 이번 연도에 잘 만든 영화 첩보 액션 영화는 거의 탑급을 달리지 않을까. 진짜 웬만한 거 안 나오면 개인적인 별점은 3.5? 3.5에서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2편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한마디.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탁월한 연출로 뽑아낸 이말년 시리즈야. 아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사람들이 애초에 키치하게 만들고 B급으로 만들고 이런 거를 감독과 제작자가 이미 의식을 하고 관객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준 상태에서 이런 걸 하면은 이게 재동이 되고 애교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딴에는 거창한 A급 영화 만들었다고 하는데 만들어 놓고 오니까 병맛이야. 이러면은 이거는 개판인 거지. 그 점에서 다른 어떤 그런 허접한 영화들과 킹스맨은 좀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족도 아닌 영화면서 어떤 숭고함을 가장하는 그런 영화들보다는 이게 차이 났다고 봐. 아무튼 그런데 아까도 한 얘기지만 액션 영화에서 폭력을 다루는 감독의 관점이 대충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단 말이야. 폭력을 행사하는 주인공을 굉장히 정당하고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 서게 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해서 그 폭력이 정당한 것으로
느껴지게 하는 식으로 커버를 치는 이런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관객들이 영웅 뒤에 숨는 거지. 자기도 폭력을 즐기고 싶은 그런 내밀한 변태적인 욕구를 영웅 뒤에 숨어서 정당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액션을 다루는 감독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매튜본 같은 감독은 그거지. 아, 그거 위선이라고, 선비종자나 하는 짓이라고. 원래 폭력은 즐거운 거야. 때려 부수고 이런 거 얼마나 재밌어. 사람 모가지 나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는데 대신 허구적으로 처리해서 거부감을 얻게끔 하는 이런 두 가지 조류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나는 이 두 가지 조류가 사실은 똑같다고 봐. 왜냐하면은 그 후자의 경우에는 폭력은 즐거운 거고 경쾌한 거고 이걸 다 같이 즐기고 하는 게 솔직한 거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도 솔직한 영화가 아니야. 리얼하게 폭력이 그려지지 않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ним포매니악이라든지 안티크라이스트라든지 그런 영화들 보면 폭력을 진짜 리얼하게 다뤄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야. 아니면 뭐 장고에서 그 만딩고싱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거부감이 들거든. 폭력을 보면서 사람은 폭력을 보면서 즐길 수만은 없어. 거부감이 들고 반발심이 생기게 돼 있어. 근데 그거를 마취를 시키는 거지, 관객을. 세뇌를 시키고 음악이라든가 경쾌한 연출이나 스피디함을 줌으로써 그렇게 해서 폭력을 가리는 거나 정당함으로 폭력을 가리는 거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뭐 그 점에서 폭력은 솔직히요라고 기믹을 하는 거는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어쨌든 뭐 이런 시도가 재밌는 건 사실인데 뭐 폭력을 미화하는 방향으로 그게 안 갔으면 좋겠어. 뭐 그런 정도. 아, 폭력이요. 뭐 어쨌든 이 영화에 대해서 평점을 주자면 3개 반? 음. 오락 영화로서는 최고의 수준이었던 오락 것 같아. 영화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 아쉬운 거는 이제 바스터즈급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바스터즈는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바스터즈에서 빵 터진 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잖아. 히틀러 나오고 막 괴베스 나오고. 근데 마지막에 히틀러 암살 이런 거를 다루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관객이 궁금해할 때 얘는 진짜 히틀러도 죽여버리잖아. 그런 식으로 빵 터지는 게 있었는데 그런 의외성 이런 거가 조금 부족했다. 그냥 웃고 즐기기엔 충분했는데 병맛스러움 이상의 관객의 뒤통수를 치고 아이러니의 극단에 달리고 그런 건 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3개 반 정도. 나는 콜린 퍼스에 의한 콜린 퍼스를 위한 영화. 내가 볼 때는 콜린 퍼스가 아니었다면은 이 영화는 이렇게 살아나지 않았을 것 같아. 임원이라고 생각을 해봐. 아,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거야. 갑자기 이러면서. 다치마리가 왜 나와? 그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고. 음. 콜린 퍼스 같은 배우가 이 정도 액션을 했다는 거 자체도 진짜 신선할 대단한 뿐더러 거지. 배우에게 너무나도 딱 어울리는 지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살 수밖에 없었고, 다른 배우가 했으면은 잘 안 그려졌을 것 같아. 그럼 이 편이 좀 힘들어지려나? 그리고 아쉬운 게 아까도 한 얘긴데 에그시가 너무 별게 없어서 얘는 진짜 로봇이야 그냥. 그 장고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토퍼 와이츠 죽고서 완전 텐션 떨어지잖아. 제이미 폭스밖에 안 남고 그런 것도 좀 아쉬웠어. 그리고 좋았어. 괜찮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확실해서 너무나도 좋았고, 그게 또 위풍당당해서 더 좋았고. 근데 이제 아쉬운 건 그거야. 엑스맨 퍼클까지 찍은 감독이고 킥엑스로 이미 이런 걸 보여줬거든. 근데 한계가 너무 극명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정도 한계만 긋고 찍은 영화일 수도 있는데 이 이상은 찍어줘야 이제 그치. 이 정도는 좀 넘어줘야 그래도 영화계에서 좀 더 인상 깊게 얘기할 수 있는 감독이 아닐까. 물론 이런 병맛을 진짜 대놓고 보여줬다는 거는 괜찮긴 한데 아직 한계가 너무나도 자명하신 영화인 것 같아서 엑스맨 퍼클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긴 했어. 사실 그 어떤 재미난 요소나 소재가 없다면은 많이 이제 군더더기가 떨어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찍었는지 모르겠어. 보면은 풍자적인 거나 희화화 시키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 뭐 미국에 대한 얘기나 오바마 얘기나 뭐 첩보물 얘기나 킹스맨에 대한 단체에 대한 얘기나 뭐 계층 구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희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렇게 느꼈어. 내가 이런 폭력적인 장면 보여주고 너네들이 거부감 일으킬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짝 빠주고 이렇게 연출해주면 너네 재밌게 볼걸? 그리고 내가 정말 영화 구조적으로 말도 안 되는 스토리고 개연성도 없지만 이 장면에는 이렇게 넣어주고 엔딩에서 이렇게 해주고 007 시리즈 보면은 여자 결국 승자가 탐하게 돼 있잖아. 그런 거 넣어주면 너네들 재밌게 볼걸? 이런 생각을 갖고 찍지 않았을까? 그치. 노골적인 관객을 조롱하면서 우롱하면서 찍지 않았을까? 그런 거 생각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으니까 농락당하는 느낌도 들고, 그런 시선과 그런 결심을 갖고 찍었다면은 대성공. 하지만 자기가 이 영화를 가지고 막 뭔가 이제 내 영화의 세계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거였다면은 아직 한계가 너무 자명하시다.
병맛을 공감하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 내용에 있어서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엑스맨 포크레인 다른 영화 봤을 때 그래도 좀 더 좋은 퀄리티의 내용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이 정도 내용에서 머문 게 아닌가. 이 정도 허술함을 일부러 냅둔 게 아닌가. 그래야지 관객들이 보고도 이거 허술한데 이 사람들이 재밌게 볼까? 재밌었으면은 그냥 그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얘기하긴 뭐한데 이렇게 해놓고 재밌게 보면은 그냥 뭐 그런 거야. 재밌는 거 뭐 이렇게 분석하면서 볼 필요 없어. 그냥 웃고 즐기면 돼. 그런 수준으로 만든 영화를 약간 조롱당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난 재밌긴 했는데 뭔가 찝찝하긴 하지만 용인할 수는 있거든. 이런 연출들을.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데이비드 핀처의 나를 찾아줘와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데이비드 핀처도 그 영화에서 관객을 엄청 조롱하잖아. 예, 영화계 2편을 참조해 주세요. 예. 그래서 나도 별점은 한 3.5점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콜린 퍼스의 앞으로의 필모그래피가 기대됩니다. 그렇지. 매튜본보다는 콜린 퍼스가 더 요즘에 리암 니슨 아저씨가 테이큰 그 시리즈 찍고 각종 CF랑 그런 거를 섭렵하고 있는데 다 그거야. 클래시 오브 클랜인가? 그 앱 게임 있잖아. 그 광고 나왔는데 너의 아이디 뭐 앵그리 뭐 어쩌고 저쩌고 너를 뭐 복수해 주겠다 리벤지 그러면서 누르는 게 있어. 그럼 나는 널 잘 모르지만 난 너를 뭐 복수해 주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뮤직비디오 나왔는데 납치에 대한 그 뮤직비디오가 나온 거야. 뭐 시리얼에 이제 우유를 부으려고 그랬는데 우유도 훔쳐가고 막 양치질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치약을 가져가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콜린 퍼스도 충분히 있잖아. 납치 시리즈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 거 액션 같은 거 시리즈 영국 신사적으로 뭐 킹스맨 아니더라도 다른 거 만들어도 잘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리암 니슨도 테이큰 이후에 그런 비슷한 류의 영화를 되게 많이 찍었지. 액션 스릴러를. 근데 그 리암 니슨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이제 늙어가지고 액션을 존나 못하고 있는데 완전 할아버지 티 다 내고 콜린 퍼스도 나이가 많아서 그래도 딱 지금 정도의 포스만 딱 보여주면은 이제 천하무적 먼치킨의 포스를 보여줄 만한 영화가 아닐까. 리암 니슨 아저씨는 이번에 아들 구하러 나왔더라고. 그 콜린 퍼스도 조금은 우려먹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시작이지. 그리고 영화 고르시는 안목도 있으니까. 아까 전에 매튜본이 2편 얘기를 내가 잠깐 했지만 효식이 말대로 얘기하면은 진짜 구상 대충 다 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나는 네가 말한 거에 전자인 것 같은데? 조롱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관객들을 요리할지 아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뭐야 킹스맨에서 메커피로 남은 게 또 있지. 그 사무엘 잭슨에게 인공위성을 제공해준 E. 사무엘 잭슨은 V라고 자기를 호칭하잖아. E의 정체는 아무것도 안 밝혀졌지. 그게 아마 이제 떡밥거리가 될 거고. 근데 만약에 2를 만든다면은 아까 효식이가 얘기한 것처럼 스타일에만 천착하지 않고 작품을 좀 만들었으면 그런 아쉬움은 있지. 지금까지 킹스맨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또 비슷한 거 만들면 그냥 자기 복제니까 기대하기 없지 그거는. 그렇지. 자기 복제가 중요하지. 자기 복제만 나와서는 그럴 거면은 차라리 새로운 배우라도 발굴하던가. 그럴 것 같아. 그럴 것도 아니면은 근데 그 에그시 했던 배우도 오디션으로 잘 뽑은 거니까 두 번째도 잘 했으면 좋겠어. 근데 등용문으로 가기에는 등용문까지는 아니고 등용문까지는 아니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설날에 어울리지 않는 영화였지만 재밌게 본 영화. 난 재밌게 봤다니까. 네. 왜 그래? 가족끼리 보기엔 조금 뭔가 좀 뭐 앞뒤 안 맞는 나 같은 영화라며. 나 기억하고 있어. 1부 시간에 얘기했잖아. 왜 이래 이 사람들아. 마지막에 나를 그렇게 까더니만. 명주 삐졌다. 달래줘라. 삐졌다. 저기 그리고 웃기다고? 저희 명절과 킹스맨을 즐긴 이번 명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킹스맨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병만 영화에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